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은 지난 13일에 인도 예라함가 공군기지에서 개막한 에어로인디아에서 초음속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HLFT-42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HLFT-42는 기존에 개발한 테자스 마크1 기반의 LCA 리프트 경전투기와 경쟁하는 기체여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는 실용화에 성공한 테자스 마크1 기반의 연습기인 테자스 트레이너와 여기에 대지 공격 능력을 추가한 경전투기 LCA 리프트를 개발했습니다. LCA 리프트는 인도가 해외 시장을 의식하고 개발한 훈련기로 호주 공군의 호크 127 후계기 도입 사업과 이집트 공군의 KAC 후계기 도입 사업을 제안했으나 호주에서는 영국 BA에 패하고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의 FA50에 패배했습니다. 이에 HAL은 인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HLFT-42를 에어로인디아에서 선보였습니다. HLFT-42는 테자스와 같은 미국 지휘사의 F404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4.5세대기나 5세대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FBW 비행 제어 시스템과 A사 레이더 및 전자방해 장치와 IRST 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HLFT-42는 인도 공군이 보유한 호크 132와 실전 부대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와의 가교 역할을 노리고 있으며 미 공군이 T-7A와 전투기 사이에 고도의 전술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컨셉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성능 면에서는 인도 정부가 밀고 있는 LCA 리프트와 경쟁 관계에 있어 HLFT-42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에어로인디아에 전시된 목업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10발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과 내부 연료용량 등 여러 면에서 HLFT-42는 LCA 리프트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HAL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LFT-42 개발은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실제 기체의 완성은 2024년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HAL 이외의 민간 기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HLFT-42를 개발해 인도 공군의 수요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놓고 카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국영 힌두스탄 항공이 말레이시아 계약을 따내기 힘들 것이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카이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4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난타 크리시난 HAL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HAL이 현재 약 4개국과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중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카이와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로 카이의 FA50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HAL이 사실상 카이의 승리를 인정하면서 카이의 수주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카이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 수주는 사실 작년 말부터 거의 확실시 되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카이의 FA50과 인도의 HAL의 테아스를 최종 후보로 놓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작년 말에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카이를 방문해 성능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다른 항공사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신에서는 사실상 카이로 확정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업체인 HAL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HAL의 수주가 어렵다고 선언함으로써 카이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 수주를 거의 확실시했습니다. 과연 카이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수주할지 기대됩니다. 인도와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발표한 수호이-75 체크메이트가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중단으로 자금 부족 상태에 빠져 인도를 체크메이트 개발에 초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로스텍사가 작년에 발표한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75는 러시아군 자금이 아닌 자체 자금과 수호이-75에 관심을 보이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 및 베트남과 아르헨티나 등 잠재 고객의 투자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리스코프 부총리는 당시 수호이-75 투자에 긍정적인 해외 투자국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외신 보도에서 볼리소프 부총리가 언급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였던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러시아의 로스텍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수호이-75의 첫 비행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수호이-75에 투자할 확률은 침공 전에 약 50%였으나
현재는 10% 이하라고 주장하여 자금 공급 중단을 경고했고, 서방 세계의 제재 영향으로 서방 기술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로스텍사는 새로운 자금 주력보와 대체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내년도에 수호이-75의 첫 비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의 로스텍은 인도를 수호이-75 개발에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 개막한 에어로 인디아 2023에서 양국 대표단이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가리아 방위산업 전문 매체들은 인도가 수호이-75 개발에 관심을 보일지는 의문이며,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투기는 방공 시스템에 격추되고 있어 러시아 전투기가 결코 언터처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수호이-75 잠재 고객들은 방공 시스템을 우선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즉, 미 공군이 보유한 압도적인 항공 전력이 아닌 한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 지키고 있는 공역에서 항공작전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투를 통해 밝혀졌고, 미 공군의 브레머 대령도 현대의 항공전은 고가의 고정익기보다 이동 가능하고 생존성이 높은 지상형 방공 시스템이 유리하다고 말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생각이 없는 일반적인 국가에 대해 고도의 방공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영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투기보다 방공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수호이-75에 투자하려는 국가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이 러시아산 군용기 도입 비용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는데, 시장 환율이 아닌 방위 분야에 조정된 구매력 평가로 환산하면 수호이-17의 도입 비용은 1억 3,91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수호이-17의 초기 양산본 2대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당 47억 루블이며, 2019년에 발주한 76대의 생산분이 본격적으로 제조된다면 도입 비용은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 생산분의 도입 비용은 31억 9,200만 루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2020년 당시 시장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초기 배치분은 6,500만 달러이며 2028년 생산분이 4,4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유가에 크게 의존하는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부정확하여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고안한 방위산업으로 조정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호이-17의 초기 배치분은 1억 3,910만 달러이며 2028년 생산분은 9,450만 달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고안한 방위산업으로 조정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러시아 제무기의 도입 비용을 환산하면 인류신 IL-76MD 90A 대형 수송기는 1억 980만 달러이며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3,050만 달러, R-771 공대공 미사일은 107만 달러이며 LMUR 헬기 전용 공대지 미사일은 51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방위장비 도입 계약에서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도입 비용이 생산 비용을 밑도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의 빚을 국가가 대신 갚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가격을 수출 가격에 참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는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이 2018년에 구두로 언급한 발언을 인용하여 러시아산 군용기 중 가장 비싼 것은 투폴레프 160 폭격기이고 도입 비용은 5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인 B-21의 도입 단가가 6억 9,200만 달러 이하가 된다고 하니 러시아산 폭격기와 성능 차이를 생각하면 B-21의 도입 비용은 양호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신뢰성이 낮은 수치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